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넛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넛지는 실무에서는 낫지라고도 많이 해요. 어쨌든 어느 지점과 만나는 점을 가입값이나 실표로 표기하는 위치예요, 위치. 그래서 일단은 상위에서는 그 어깨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앞판을 보면 뒷판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기본 어깨에서는 여기가 이제 기본 어깨 지점이라 치면 뒤에 여기 부분에 이세, 우리 실명을 이세라는데 이지 뭐 편안함에 대한 개념으로 여기 견갑골 때문에 볼륨을 살짝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깨상 길이가 뒷판이 더 길죠. 이럴 때는 어떤 지점을 정할 때에 이게 넛지가 필요해요. 이 표시가 없으면 어디까지 얼마만큼의 양을 해야 되는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뒷판 여기 견갑골에 여기에 이세를 넣는 게 중요하니까 이 넛지가 있어야 어디까지 얼마만큼의 넣는 양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돌먼이나 레글런이나 이런 소매 연장이 되면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는 같은 거죠. 그러면 또 봉제를 하다 보면 여기 길이가 길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개 길이가 똑같지만 봉제를 하다 보면 특히 초보자들은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해도 끝에 가서는 이제 윗장이 대부분 밀려서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길이에 중간에 여기도 넛지를 한번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박아 오다가 중간이 아니라 끝날 무렵에 한번 또 맞춰서 끝나야 차이가 덜 나죠. 그런데 초보자들은 자꾸 여기 얼마씩 줘서 거기를 넛지를 정하냐, 또 이게 또 뭐 혼란스럽잖아요. 그거는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지점에 본인이 선택하면 이 두 개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데 이 끝쯤에 내가 한번 맞춰야지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소매가 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바지도 그러고 스커트도 그러고 길게 코트도 그러고 길이가 길어지면 여기만 예를 들어 상의가 길어졌어 이렇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웨스트 지점이 있잖아요. 힙선이 있고 여기 웨스트 힙 이런 기장이 있을 때는 이 지점은 다 넛지가 들어가는 거죠. 넛지를 꼭 표기를 하지 않아도 그 가입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코튼 기장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부터 요 길이 차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또 박다 보면 위가 또 밀리잖아요. 그럼 요 지점도 내가 하나 넣어야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 맞춰서 끝나겠죠. 그러니까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상의에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실무에서는 사이바라고도 부르는데 곡선과 직선이 만나요. 곡선이 두 개가 모양이 똑같지 않을 때, 그럴 때에 넛지가 꼭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 두 개가 만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웨스트 지점이에요. 입선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가슴이 여기 있어. 빗빛은 여기에요. 그러면 이 곡선하고 곡선이 만날 때 봉제할 때 이렇게 만나지 않잖아요. 얘가 이렇게 뒤집어서 만난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 모양을 박는 게 굉장히 고난이도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슴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변형될 수 있는 곡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패턴사마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약간 이세를 줘요. 그러면 여기 넛지가 하나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길이하고 여기 길이는 같은 거죠. 여기 넛지 이거 길이하고 여기는 같은 거죠. 그럼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는 같겠죠. 또. 그럼 여기 길이는 얘가 더 짧겠죠. 얘가 더 많겠죠.
그럼 그 기준이 뭐라고? 이 너치가 그 지점을 선택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이제 너치가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여기는 말하지 않아도, 선만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여기는 너치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뒷판 같은 경우에는 입선, 여기 뒷판이에요. 그럼 아빠는 여기가 넣은 이유가 가슴 때문에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뒷판은 가슴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 곡선 박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지점은 여기 표시해 줘야 되겠죠. 길이를 여기서 맞춰가면서. 그럼 여기 길이는 다 똑같은 거죠, 세 개가. 그 다음에 또 소매에서 많이 보잖아요, 소매에서 너치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매 너치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 그러면 몸판에도 여기 두 개, 하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만난 지점이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디자인에 의해서 이제 초보자들은 이 길이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 길이가 여기 똑같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이게 소재 따라 디자인 따라. 그러니까 소매 길이에서 더 줄 수도 있고 소매 길이에서 더 짧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디자인에 따라서. 그러면 초보자들은 요걸 얼마 줄까 이렇게 외워지잖아요. 아니고 이거는 약 3등분 정도만 하면 돼요. 약 3분의 1씩. 그래서 골고루 맞추어 간다는 개념으로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기를 얼마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져.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바지. 그러니까 너치라는 개념은 어디다 맞출까, 어디다 정할까 개념이 어디 변화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일까? 박아보니까 여기 자꾸 변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본인들이 거기를 너치를 정하면 돼. 자, 바지 보시면 이렇게 있으면, 자, 바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길이가 일단 길잖아요. 길다는 뜻은 이 길이가 박아가면서 차이가 날 확률이 높은 거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힙선, 무릎선, 기장 맞추는 거는 기본이에요. 너치 넣는 거는 기본이어야 돼요. 이게 기본. 똑같이 박는 거니까. 바지 너무 길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한 번 더 너치 본인이 정해야 돼. 여기도 정해야 돼. 이렇게. 본인 박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인심. 여기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너치를 두 번 놔요. 이렇게. 무릎과 미디선 사이에. 그러면 여기는 저는 여기 늘려받게끔 공지를 하게끔 해요. 그러면 기준이 이거와 이거는 같은 거죠.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얼마만큼 늘려받는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런 지점을 선택할 때,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를 얼마를 할까 중요한 거. 저 같은 경우는 2인치 1인치 정도만 해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여기 일반만 해도 돼요. 여기는 4분의 3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떤 형태가 변하면 안 되는가, 변할 수 있는 곳과를 위치만 잘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